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부대 등 광주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국방부 땅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와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조성될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 도심의 교통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도심 외곽과 시외 유출입 지점의 교통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4 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전남도민 10대 어젠다가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광주 전남에서도 민주노총이 현 정권을 규탄하는 국민총파업대회를 열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 중단, 공안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주 도심에는 방치되어 있는 국방부 땅이 많습니다. 면적이 축구장의 250배가 넘는 땅인데요. 이 땅의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넘어와 앞으로 시민 공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입니다.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어서 쓰레기 투기가 심합니다. 청소년이나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우범지대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언제나 새벽 3시 반쯤으로 봤는데 집이 여기에 바로 청소년 한 7, 8명이 안에서 나오더라고. 굉장히 이게 우범지대가 돼가지고 있고. 방치된 광주 시내 국방부 땅이 광주시로 넘어옵니다. 협약에 따라 소유권이 양해되는 땅은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과 기무부대, 중앙공원 일부와 평동훈련장 등 모두 276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256배에 이르는 크기로 감정가액은 총 395억 원입니다. 땅값 보상을 위해 광주시는 우선 시유지로 광주 군 비행장 안에 있는 양묘장 부지를 대체 부지로 국방부와 맞교환합니다. 나머지 땅값 102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하고 2016년까지 이전되는 평동훈련장은 추후에 땅값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땅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땅으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겠고. 광주시는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 비행장 일부 부지에는 축구장 4개를 지어 유대의 연습시설로 쓴 뒤 이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흉물로 전락했던 국방부 땅이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해 광주 도심의 교통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도심 외곽과 시외 유출입 지점의 교통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주요 교차로 61곳과 시외 유출입 지점 16곳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개수 교차로와 광천 사거리 등 도심 지역의 교통량은 1년 전보다 0.9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주변의 교통량은 1년 사이에 7.8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개수 교차로로 하루 평균 24만 대를 넘었고 광주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43km로 1년 전보다 1.34%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사업자 측에 사전 통지했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3월 말쯤에는 지원 중단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순환도로 투자가 자본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차입금 이자를 갚는 데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어 자본 구조 원상 회복 명령과는 별도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공약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 10대 어젠다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가 꼽혔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니페스토 추진위원회가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전남도민 10대 어젠다입니다. 1순위에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등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문제가 10대 어젠다의 금, 은, 동을 차지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F1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9번째에 그쳐 논란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 교육 강화가 10대 어젠다에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10대 어젠다는 전남 지역 각계 전문가 40명이 세 차례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선정됐고 우선순위는 19세 이상 도민 5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개발이나 혹은 성장 이런 것보다는 함께 나누는 삶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남 선관위와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어젠다와 도민 행복 메시지를 도지사와 도교육감 예비 후보자,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10대 어젠다 및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과 후보들 간의 정책 공약을 유도하려는 이 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가 만나 오늘 조세소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실제로 조세소위가 열릴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의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요구로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가 개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금융지주는 오늘 국회 상황을 봐서 내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광주은행의 인적 분할을 처리할지 연기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에 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2조 9,300억 원이 늘어나 그 전년도의 4조 6,900억 원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증가폭이 3조 7천억 원에서 4조 1,5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입지자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주춤하는 사이 하루 먼저 과감히 치고 나간 것입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깃발을 들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 했던 입지자들은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률적인 기호를 갖고 선거를 치르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자고 오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계획했던 대로 쭉 정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복잡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입지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주민에게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실천하시겠다는 뜻이어서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정당 혁신안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민심 잡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광주 전남에서도 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 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국민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현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순천에서 집회를 열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 중단과 공안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과학위원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광주 지역의 대기 측정 자료와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지난 2002년에는 23%에서 2011년에는 37%로 10년 사이에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절별로는 황사가 잦은 봄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지만 중국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례는 모두 5건. 그동안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35개 농가에서 65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피해가 가장 컸던 2011년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지난 2003년과 2008년의 기록을 이미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춤했던 AI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번 AI가 역대 최대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고병원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영암 신북면 농장 인근에만 14개 농장에 닭, 오리 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살처분 대상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겠다며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고 80%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많이 그래서 척새들이서 옮겨서 그것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농가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AI 사태. 매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농정당국은 어설픈 사후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개발 예정 토지를 특별 분양으로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한지적공사 전 직원 43살 임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판교 일대 땅을 지적공사와 LH공사의 로비에 특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이 사실이 드러난 지난 2008년 11월 파면됐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하교생을 모집하는 불법 통학 차량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단속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여서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등하교 통학생을 모집한다며 연락처를 적어놓은 광고물이 전봇대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입구나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문입니다. 왕복을 9만 원 받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하죠.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차들이에요. 차들을 태우니까 그때는 안전이고. 하지만 현행법상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 외에 자동차를 유상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던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보험 혜택이 제한돼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혹시 보험을 안 든 차도 운행을 할 수가 있고 혹시 또 보험을 들었다 할지언정 보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 확보나 사실 입증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손님마저 줄고 있다며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한 번을 학생들 갖다 등교를 시키기가 힘들어요. 학생들을 3번 정도, 3번, 4번 수송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빼앗긴 거죠, 이게. 행정당국은 경찰서나 교육청과 함께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 등록금 납입 기한이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여전히 신입생들의 등록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제로는 동강대를 제외하고 재학생에게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신입생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도 나주 동신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광주은행 신용카드 한 곳이나 카드사 2곳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인 김왕복 조선 이공대 총장이 이달 말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왕복 총장은 대학 총장직을 유지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주 교육에 헌신하고 선거에 전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말 대학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가 오랫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후임 총장 선임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광주폴리에서는 도시경관 개선과 도심 재생 기능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광주폴리 주변 환경 개선과 폴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국토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는 1차 폴리 10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해 둘레길을 조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3차 폴리도 도심 폐허나 유휴지에 설치해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제8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가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 등이 주최한 어제 행사에서는 각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량소녀극단의 연극 내 잘못이 아니야 등이 선보여졌고 성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두 캠페인 행사도 열렸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월 22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서양미술사를 주제로 다음 달부터 제21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서양미술의 말 걸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박물관 대학은 12차례 강좌를 통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는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조망합니다. 강좌는 다음 달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고 수강생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